안녕하십니까. 신체 손해사정 L5 종목의 일학습병행 외부평가 대비 특강을 맡은 건국대학교 IPP 사업단의 전인택 교수입니다. 신체 손해사정 외부평가 대비 특강은 외부평가 개요, 과목 개요, 그리고 합격 기준과 평가 방법, 교재, 문제 유형, 모의시험 문제풀이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외부평가란 무엇인가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검색 사이트에서 흔히 CQNet이라고 부르는 c.q-net.or.kr c.q-net.or.kr 사이트에 들어가면 과정평가형 자격, 일학습병행 자격을 검색하실 수 있습니다. CQNet 홈 화면에서 홍보자료실, 일학습병행 자료실, 공개 문제 자료실을 선택하신 후 종목별 외부평가 문제 공개 자료 내려받기의 검색창에 신체 손해사정을 입력한 후 검색하면 제목의 공개 자료 신체 손해사정 L5 20V1 자료를 보실 수 있습니다. 여기에서 공개 자료 신체 손해사정 L5 20V 한글 파일을 클릭하면 다음과 같은 한글 파일을 내려받을 수가 있습니다. 신체 손해사정 L5 종목은 사람의 생명과 신체에 관한 보험에 대하여 보험사고와 관련된 안내, 접수, 보험약관 및 관계법규 적용의 적정성 판단, 손해 및 보험금의 사정과 관련된 직무를 수행할 수 있는 자격이라고 정의되어 있습니다. 신체 손해사정은 총 9가지의 필수 능력 단위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요. 이 자세한 내용들은 뒤에 과목 개요에서 다시 설명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세션은 과목 개요에 대한 내용입니다. 신체 손해사정 L5에서 다루는 필수 능력 단위는 모두 9개입니다. 일학습병행 신체 손해사정 L5 종목을 훈련하는 회사마다 훈련 능력 단위가 필수 능력 단위와 선택 능력 단위로 이루어졌을 것입니다. 이 중 선택 능력 단위는 외부 평가의 평가 대상이 아니고 외부 평가에서는 오직 필수 능력 단위만 평가하게 됩니다. 필수 능력 단위 9개는 보험계약 심사 세 분류에서 역선택 방지 1개, 재물손해사정 세 분류에서 계약 내용 확인, 민원 처리 2개, 신체 손해사정 세 분류에서 메디칼 심사, 보험금 심사, 합의금 산출 요소 파악, 합의금 산출 후 지급, 소송 처리, 구상 처리 이렇게 6개 등 모두 9개의 필수 능력 단위로 이루어졌습니다. 9개의 필수 능력 단위는 어떤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는지 다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계약 내용 확인이라는 필수 능력 단위는 대분류 03 금융보험, 중분류 02 보험, 세분류 03 손해사정, 세분류 01 재물손해사정에서 다루는 능력 단위입니다. 분류번호 03, 02, 03, 01이 바로 대분류, 중분류, 소분류, 세분류를 지칭하고 있으며 세분류 재물손해사정에는 다시 여러 개의 능력 단위로 구성되어 있는데 그중 두 번째 능력 단위가 02 계약 내용 확인이라는 것입니다. 계약 내용 확인이라는 능력 단위는 보험사고의 보상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계약사항 확인, 보험약관 확인, 관련 법규를 확인하는 능력이라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이 능력 단위를 구체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능력 단위 요소라는 하위 수행 내용을 포함하고 있는데 이를 능력 단위 요소라고 합니다. 세분류 민원 처리는 역시 마찬가지로 세분류 재물손해사정에서 찾을 수가 있는데 민원 처리 능력 단위는 보험 분쟁을 해결하기 위하여 3가지 능력 단위 요소로 구성되어 있는데 민원 내용 확인하기, 민원 관련자 면담하기, 수용 여부 결정하기에 대해 학습하셨을 것입니다. 필수 능력 단위 메디칼 심사는 03 대분류인 금융보험,
중분류 02의 보험, 소분류 03 손해사정, 세분류 03 신체 손해사정에서 찾을 수가 있는데, 메디칼 심사란 의료 관련 보험 청구 서류를 바탕으로 보험사고 발생 사실을 확인하고 약관에 의한 면부책을 판단하는 능력이다 라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하위 능력단위 요소는 의료심사체계 수립하기, 의료심사 수행하기, 의료심사 결과 평가하기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손해사정 역시 세분류 03인 신체 손해사정에서 찾을 수가 있는데요. 하위 능력단위 요소는 소송 실익 검토하기, 소송 진행 사항 관리하기, 보험금 회수 지급하기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구상 처리 역시 세분류 03인 신체 손해사정에서 다루고 있는 능력 단위로 구성 여부 판단하기, 채권 보존하기, 구상권 행사하기라는 능력 단위 요소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보험금 심사 역시 신체 손해사정에서 다루고 있는 능력 단위로 보험계약 확인하기, 면부책 여부 판단하기, 결과 안내하기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합의금 산출 요소 파악은 역시 03 신체 손해사정에서 다루고 있는 능력 단위인데, 피해자 과실 확인하기, 피해자 소득 확인하기, 피해자 노동 능력 상실률 확인하기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능력 단위 합의금 산출 후 지급 역시 신체 손해사정 세분류에서 찾을 수가 있는데, 합의금 산출 후 지급이란 지급 기준과 소송 기준에 따라 각각 합의금을 산출하고 이에 따라 피해자와 합의한 후 보험금을 지급하는 능력이다 라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역선택 방지는 대분류 03 금융보험, 중분류 02 보험, 소분류 02 보험 영업계약, 세분류 02 보험계약 심사의 능력 단위에 해당되는데, 유형별 사례 발굴하기, 역선택 방지 대책 수립하기, 유의 정보 축적하기의 능력 단위 요소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세 번째 세션에서는 합격 기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필수 능력 합격 기준은 필수 능력 단위의 70% 이상이 패스되었을 때, 다시 얘기해서 필수 능력 단위가 총 10개일 경우 7개 이상이 패스되었을 경우에 합격으로 인정이 됩니다. 능력 단위별 패스 기준은 능력 단위별 100점 만점 중 60점 이상 득점 시에 패스된 것으로 인정되고 있습니다. 평가 유형은 능력 단위별 지필, 작업, 면접 평가 중 지정된 평가 방식을 사용하게 되는데, 신체 손해사정 L5는 작업 평가 없이 지필 평가와 면접 평가로만 구성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평가 유형과 시험 시간 등에 대한 평가 계율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평가는 위에서도 잠시 언급했듯이 지필과 면접으로 평가를 하게 되는데, 9개의 필수 능력 모두 지필 시험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면접 평가는 2개의 능력 단위가 해당되는데, 합의금 산출 요소 파악과 민원 처리가 면접 평가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지필 시험은 총 1시간 30분에 걸쳐서 진행하게 되고요. 면접은 1인당 10분 정도로 시험을 치르게 됩니다. 다음은 외부 평가를 준비하기 위해 어떤 교재로 공부해야 하는가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이미 일학습 병행 훈련을 받을 때 기업 현장 교사로부터 학습 모듈을 받았을 겁니다. 학습 모듈은 NCS 홈페이지에서 찾을 수 있는데, www.ncs.go.kr에서 대분류 03 금융보험, 중분류 02 보험, 03 손해사정, 세분류 01 재물손해사정에 들어가시면 NCS 학습 모듈이 나타나는데요. 여기에서 능력 단위 계약 내용 확인에 첨부 파일로 되어 있는 PDF 파일을 볼 수 있을 텐데요. PDF 파일을 클릭하시면 손해사정에는 모두 6개의 능력 단위가 이루어져 있고 6개의 학습 모듈을 검색할 수 있는데, 역시 마찬가지로 첨부 파일의
PDF 파일을 클릭하시면 학습 모듈을 찾을 수가 있습니다. 이 중에서 민원 처리는 신체 손해 사정에 있는 민원 처리가 아니라 재물 손해 사정의 민원 처리가 필수 능력 단위이기 때문에 혼돈하지 않으시기 바랍니다. 필수 능력 단위 역선택 방지는 소분류 공의 보험영업계약과 세분류 공의 보험계약 심사에 해당되므로 검색에 차질 없으시기 바랍니다. 첨부 파일 PDF 버튼을 누르면 학습 모듈을 다운할 수 있는 화면이 나오게 되는데 여기에 몇 가지 조건을 클릭해야 합니다. 화면에 나타난 대로 일학습 병행제를 클릭해도 되고 기업 혹은 미취업자로 클릭해도 무방합니다. 지적재산권 고지 동의란을 반드시 체크해야만 녹색의 다운로드 버튼이 생성됩니다. 화면에 보이는 것은 학습 모듈 계약 내용 확인의 겉표지입니다. 외부 평가를 준비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9개 모듈의 필수 능력 단위 학습 모듈을 준비해야 합니다. 외부 평가의 모든 시험 문제는 이 학습 모듈에서만 출제되기 때문입니다. 학습 모듈은 능력 단위 요소에 따라 구성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 능력 단위 계약 내용 확인은 3개의 능력 단위 요소로 이루어져 있는데 학습 모듈은 이 3개의 능력 단위 요소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이 설명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이 학습 모듈의 내용은 크게 필요 지식이라는 파트와 수행 내용이라는 파트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필요 지식에는 기본적으로 알고 있어야 할 용어의 정의 등이 정리되어 있으며 수행 내용에는 업무를 수행하기 위한 수행 순서를 중심으로 기술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외부 평가를 효과적으로 준비하기 위해서는 필요 지식에 시간 투자를 더 많이 하는 것이 좋습니다. 수행 순서는 각 회사마다 처리하는 업무가 조금씩 차이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한번 읽어보며 이해하는 수준으로만 공부를 해도 됩니다. 다음은 문제 유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문제 유형 중 지필 문제는 다시 6가지 유형으로 구분이 되는데요. 진위형과 선다형, 연결형, 단답형, 완성형, 계산형 이렇게 6가지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진위형은 하나의 진술문을 제시하고 진위 또는 정오를 판단하게 하는 문항이고요. 선다형은 보기가 제시된 문제인데 주어진 문제의 답을 제시된 문제에서 선택하는 문항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연결형은 일련의 전제와 답지 중에 관계가 있는 것끼리 연결하도록 요구하는 문항이고요. 단답형은 주어진 문제에 대해 간단한 문장, 단어, 기호, 숫자 등을 직접 써서 답하는 문항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완성형은 문제의 내용 중 빈칸에 해당하는 적합한 단어, 기호, 용어 등을 쓰도록 요구하는 문항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계산형은 주어진 조건에 의해 수식을 이용하여 계산 과정을 기술하고 답안을 작성하는 문항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면접은 2~3명의 면접위원이 1명의 수험자에게 질문하는 형태로 이루어집니다. 수험자 1인당 10분 정도의 시간이 주어지게 되는데요. 면접시험은 학습 모듈의 내용을 답안지에 기록하는 것이 아니라 수험자가 구두로 답하는 것이라고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지필평가 중 진위형 문제는 하나의 진술문을 제시하고 진위 또는 정오를 판단하게 하는 문항입니다. 흔히들 OX 문제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문항을 예를 들면 다음과 같습니다. 다음은 손해보험의 입원 급여금에 관한 내용이다. 옳으면 O, 틀리면 X를 가로 안에 써 넣으시오 라는 형태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지필평가 중 선다형 문제에 대해서 설명하겠습니다. 선다형 문제는 주어진 문제의 답을 제시된 보기에서 선택하는 문항이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예를 들자면 사망보험금 지급 기준에 관한 다음 내용에서 괄호 안에 들어갈 알맞은 숫자를 보기에서 한 가지만 골라 쓰시오 라고 제시가 되어 있고 네모 안에 부재자의 생사가
과로년간 분명하지 아니한 때에는 법원은 이해관계인이나 검사의 청구에 의하여 실정 선고를 하여야 한다. 이를 일반 실정이라고 한다. 라는 문제를 제시하고 괄호 속에 보기에서 1, 5, 10, 20 중에서 선택할 수 있도록 제시한 문제를 선다형 문제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객관식 문제와 비슷한데 객관식 문제는 1, 2, 3, 4를 쓰겠지만 이렇게 선다형 문제는 보기에서 직접 찾아서 주관식 형태로 쓰는 문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연결형 문제입니다. 연결형 문제는 일련의 전제와 답지 중에서 관계가 있는 것끼리 연결하도록 요구하는 문항이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예를 들자면 소멸시효의 종류와 기간을 올바르게 연결하시오 라고 지문이 이루어지고 가 3년, 나 5년, 다 10년 요거에 대응해서 A. 상거래로 인한 채권, B. 부당이득 반환 청구권, C. 손해배상 청구권 이렇게 되어 있는 것을 서로 연결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 것을 연결형 문제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다음은 단답형에 대해서 알아보겠는데요. 단답형은 주어진 문제에 대해 간단한 문장, 단어, 기호, 숫자 등을 직접 써서 답하는 문항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 단답형은 답이 하나인 순수 단답형과 답이 두 개로 이루어진 복수 단답형으로 나누어질 수가 있겠는데 예를 들자면 다음 괄호 안에 들어갈 알맞은 용어를 쓰시오 라는 지문에 해당되는 문제로 건강보험 땡땡은 의료기관에서 의료인이 제공한 의료 서비스에 대해 서비스별로 가격을 정하여 사용량과 가격에 대해 진료비를 지불하는 제도로 우리나라는 의료보험 도입 당시부터 채택하고 있다라는 설명문에 대해 괄호 속에 알맞는 용어를 써넣는 형태로 이루어진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완성형도 마찬가지라고 볼 수 있겠는데요. 문제의 내용 중 빈칸에 해당하는 적합한 단어, 기호, 숫자 등을 쓰도록 요구하는 문항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지필평가 유형의 마지막은 계산형입니다. 계산형은 주어진 조건에 의해서 수식을 이용하여 계산 과정을 기술하고 답안을 작성하는 문항인데요. 학습 모듈을 보면 계산 문제가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계산 문제에 대해서 나오게 되면 꼭 한번 다시 확인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다음은 모의시험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모의평가 문제는 검색창에 pdms.ncs.go.kr을 입력하면 됩니다. 홈 화면에서 외부 평가를 클릭하면 여기에서 모의평가 문제 신체 손해 사정 L5를 클릭하면 PDF 파일을 다운받을 수 있고 유튜브 일학습 병행 외부 평가에서 동영상 자료를 보실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각 능력 단위별로 3문제 정도씩 모의 문제를 풀어보겠습니다. 지필 문제는 모두 3문제가 출제되는데 배점은 30점, 30점, 40점으로 구성됩니다. 능력 단위 패스 기준이 60점 이상이기 때문에 3문제 중에 2문제를 맞추면 그 능력 단위는 패스에 해당된다는 것입니다. 지필과 면접으로 구성된 지필 문제의 배점은 20점, 20점, 30점, 총 70점으로 구성되며 면접 점수 30점을 합해서 총점 100점을 만점으로 하게 됩니다. 먼저 계약 내용 확인 능력 단위의 학습 모듈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화면에서와 같이 계약 내용 확인 학습 모듈 겉표지가 나타나고 있는데요. 첫 번째 문제는 단답형 문제이네요. 학습 모듈 5페이지를 열어 주시기 바랍니다. 문항과 정답 그리고 출처가 나타나고 있는데요. 문항을 보면 다음 설명에 들어갈 용어를 가로 안에 써 넣으시오 라고 되어 있고요. 땡땡땡은 특정인이 보험의 목적에 대하여 가지고 있는 적법한 경제적 이해관계를 말하며 이는 보험사고 발생 시 잃어버릴 우려가 있는 이익으로
보험계약의 목적이다. 한편 보험계약의 목적이란 보험사고의 대상이 되는 것으로 재물보험에서는 보험사고 발생의 객체가 되는 물건이나 재산을 의미한다라고 문제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 문제도 역시 마찬가지로 학습 모듈 5페이지에서 나오고 있으니까 그대로 준비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두 번째 문제는 진위형이네요. 다시 얘기해서 OX 문제로 되어 있는데 문제가 이렇게 되어 있네요. 다음 설명이 옳으면 O, 틀리면 X를 괄호 안에 써 넣으시오 라고 되어 있고요. 보험자는 보험계약자에게 보험약관을 교부 설명하여야 하며 이를 위반 시 보험계약자는 보험계약이 성립한 날로부터 3개월 내에 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에 대해서 O냐 X냐를 적게 되어 있는데 정답은 X죠. 학습 모듈 29쪽을 펼쳐보시기 바랍니다. 학습 모듈 29쪽에는 보험약관 교부 명시 의무가 나타나고 있는데 상법 제638조에 보면 보험자는 보험계약자에게 보험약관을 교부 설명하여야 하며 이를 위반 시 보험계약자는 보험계약이 성립한 날로부터 1개월 내에 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문제에서는 3개월 내에 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으니까 이 문제는 X가 되겠네요. 세 번째 문제는 연결형 문제로 되어 있네요. 이 문제를 보면 다음은 화재보험에 보상하는 손해의 보험에 대한 표이다. 보상 내용과 보상 금액을 올바르게 연결하시오 라고 지문이 되어 있고 A에는 잔존물 제거 비용, B 손해 방지 비용, C 대위권 보전 비용으로 되어 있으며 거기에 대응하는 것으로는 가 손해액의 10% 한도를 보험 가입 금액 범위 내에서 지급한다. 나 보험약관 지급 기준에 따라 산출된 금액, 다 보험 가입 금액에 관계없이 전액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A, B, C와 가나 다를 알맞게 연결하는 연결형 문제로 되어 있습니다. 이 문제는 학습 모듈 45페이지에 나와 있는데요. 학습 모듈 45페이지에는 화재보험에 보상하는 손해에 대해서 표로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이 표를 한번 확인해 보시면 문제를 쉽게 푸실 수 있을 겁니다. 다음은 민원 처리와 관련된 문제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에서도 설명드렸듯이 민원 처리는 세분류 재물손해사정의 능력단위임을 꼭 알아주시기 바랍니다. 신체손해사정에도 동일한 이름의 능력단위가 있는데 학습 모듈은 재물손해사정의 능력단위에서 검색하셔야 된다는 것을 꼭 확인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민원 처리의 첫 번째 문제는 복수 단답형 문제로 되어 있네요. 문항은 이렇게 구성되어 있습니다. 다음 설명에 들어갈 알맞은 숫자를 괄호 A와 B에 써 넣으세요 라고 되어 있고요. 고지의무 위반 관련 직권 해지는 보험계약일로부터 A년 이내, 고지의무 위반 사실을 안 날로부터 B월 이내에 이행하지 않으면 해지 주장을 할 수 없으므로 해지 기한을 준수한다 라고 제시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A와 B에 맞는 숫자를 적는 복수 단답형으로 되어 있는데요. 이 문제는 학습 모듈 13쪽에 나와 있습니다. 민원 처리 학습 모듈 13쪽을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13쪽에는 고지의무 위반 적정성 여부에 대해서 설명이 되어 있는데 해지 기한 준수에 따르면 보험계약일로부터 2년 이내, 고지의무 위반 사실을 안 날로부터 1월 이내에 이행하지 않으면 해지 주장을 할 수 없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거와 관련된 문제라고 볼 수 있겠고요. 두 번째 문제는 문항을 읽어보면 다음 설명에 들어갈 알맞은 용어를 가로 안에 써 넣으시오 라고 되어 있고요. 금융감독원은 소비자 입장에서 손쉽고 간편하게 금융분쟁을 해결할 수 있는 땡땡땡 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며 이 제도를 운영하면서 축적된 사례 및 관련 판례 등을 유익한
정보를 홈페이지에 게시하여 보험회사 등이 금융 분쟁의 사전 예방 및 분쟁 발생 시 당사자 간의 자율적인 해결에 필요한 자료로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라는 설명을 하면서 중간에 괄호를 쳐놓고 완성하도록 하는 문제라고 좀 볼 수 있겠습니다. 이 문제는 학습 모듈 50쪽에서 설명하고 있는데요. 금융 분쟁 조정 제도에 대한 설명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민원 처리의 세 번째 문제는 연결형 문제로 되어 있네요. 다음은 금융감독원의 민원 사무 처리 규정에 대한 민원 처리 기한에 관한 표이다. 민원 사무명과 처리 기한을 올바르게 연결하시오 라고 되어 있으며 A, B, C와 가나다를 서로 연결할 수 있도록 출제된 문제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 문제는 16쪽에 학습 모듈 16쪽에 나타나 있는데요. 고충 민원과 금융 민원, 그리고 단순한 행정 절차 또는 형식을 요하는 처리 기간이 어떻게 되는지 서로 연결하는 문제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사실 이런 문제를 일일이 다 기억하고 있다는 것은 조금 좀 힘이 들 거고요. 이런 문제들에 대해서는 뭐 상식적인 수준에서 좀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 단순한 행정 절차는 뭐 시간이 많이 걸리지 않을 것 아니겠습니까? 또 금융민원과 고충민원 중에서 금융민원은 뭔가 좀 복잡할 것 같으니까 좀 시간이 많이 걸릴 것이다. 고충민원은 그거보다는 조금 적게 걸릴 것이다. 뭐 이렇게 좀 유추해서 문제를 푸는 방법도 있을 수 있겠습니다. 다음 능력 단위는 역선택 방지인데요. 이 역선택 방지는 손해사정 쪽에 있는 것이 아니라 소분류 보험영업 계약 쪽에서 찾아야 되는 능력 단위입니다. 세분류 보험계약 심사의 9번째에 있는 역선택 방지 첨부 파일 PDF를 클릭하시면 다음과 같은 교재를 좀 볼 수가 있겠는데요. 이 역선택 방지 학습 모듈을 함께 준비한 후에 문제를 풀어가면 효과적일 것 같습니다. 역선택 방지 첫 번째 문제는 완성형 문제로 되어 있는데 다음 설명에 들어갈 알맞은 용어를 괄호 안에 써 넣으시오 라고 되어 있고요. 평균적으로 발생할 보험사고의 가능성보다 높은 가능성을 가진 사람들이 본인의 위험을 숨기고 가입을 시도하는 것이 보험에서의 땡땡땡이다. 이것은 계약 당시 계약 당사자의 정보를 은폐 또는 허위, 축소, 고지하는 경우와 이미 보험사고가 발생한 이후 이를 숨기고 보험계약 체결을 시도하는 경우 등의 유형으로 나눌 수 있다. 이런 문장에서 괄호 속에 들어갈 용어를 직접 써놓는 완성형 문제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 문제는 학습 모듈 6쪽에 그대로 나와 있는데요. 정답은 역선택이죠. 역선택 방지에서 정말 중요한 것은 역선택이기 때문에 역선택이라는 단어는 많이 사용되고 있으니까 꼭 기억해 두시면 좋겠습니다. 이 역선택은 보험 사기의 일종으로 이 그림에서 보험 사기의 일종으로 나타나 있음을 확인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역선택 방지의 두 번째 문제는요. 선다형 문제로 되어 있네요. 아래 보기가 4개가 주어져 있고 이 보기에서 하나를 찾아서 괄호 안에 넣는 문제인데 이거는 순수 단답형 혹은 완성형보다는 조금 쉬운 문제라고 볼 수 있겠죠. 보기에서 찾아서 쓰는 문제이기 때문에 설명을 잘 읽으면 보기 속에서 찾는 게 그렇게 어렵진 않습니다. 어떻게 문제가 나오고 있는지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서 설명하고 있는 보험기관을 보기에서 골라 괄호 안에 써 넣으시오 라고 되어 있고요. 2001년 6월부터 땡땡땡에서 운영하고 있는 보험사고 정보 집중 시스템 ICPS는 손해보험회사 및 생명보험회사의 사고 정보를 직접하여 실시간으로 조회할 수 있는 시스템이다. 알릴 의무 사항의 질병이나 사고로 인해 치료를 받은 이력에 대해
고지를 유도하고 있다. ICPC를 통해 보험 심사 대상자의 과거 보험구 청구 실적 확인이 가능하다. 이런 설명에서 괄호 속에 들어가야 할 것들을 보기에서 찾아 쓰도록 선다형 문제가 출제되어 있습니다. 이 문제는 학습 모듈 44쪽에서 확인할 수 있는데요. 이것도 역선택 방지에서는 좀 중요한 문제이니까 이쪽 부분을 관심 있게 살펴봐 주시면 좋겠습니다. 역선택 방지 세 번째 문제는 선다형 문제로 출제가 되었네요. 역선택이 발생했을 때 나타나는 현상과 거리가 먼 것을 다음 보기에서 골라 두 가지를 쓰시오 라고 되어 있고, 보기에 6가지가 주어졌으며 거기에서 두 가지를 쓰라고 문제가 출제되었습니다. 학습 모듈 68쪽과 70쪽에 보면 역선택이 발생하였을 때 나타나는 현상 알아보기라고 되어 있으며 모두 6개의 현상이 나타난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손해율이 증가되겠죠. 고지 의무를 위반하게 되면 손해율이 증가될 거고, 보험금 지급이 증가될 거고, 보험 사기가 많이 적발될 거고, 고지 의무 위반으로 인해서 해지가 많이 나타날 것이고, 진단 및 적부 비율이 증가될 거고, 고위험 계약 비중이 증가되지 않겠습니까? 보기 속에서 그런 내용들이 되어 있는데 자세하게 한번 찾아보시면 뭔가 달리 가는 것들이 보이겠죠. 따라서 정답은 손해율 감소와 고지 의무 위반 해지율 감소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다음 능력 단위는 메디칼 심사입니다. 이 메디칼 심사는 NCS go.kr에서 신체 손해 사정 세 분류에서 찾을 수 있는데요. 메디칼 심사뿐 아니라 메디칼 심사, 소송 처리, 구상 처리, 보험금 심사, 합의금 산출 요소 파악, 합의금 산출 후 지급은 모두 세 분류 신체 손해 사정에 해당되는 것으로 거기에 맞는 PDF 버튼을 눌러서 학습 모듈을 찾아주시면 되겠습니다. 메디칼 심사 학습 모듈의 그 겉표지가 화면에 보이는 것처럼 나타나고 있는데요. 이 메디칼 심사 학습 모듈을 준비해서 함께 이 모의 문제를 풀어보시면 좋겠습니다. 메디칼 심사의 첫 번째 문제는 단답형 문제로 되어 있네요. 다음에서 설명하는 용어를 쓰시오라는 문제 유형으로 되어 있고요. 부상에 대한 치료를 마친 후 더 이상의 치료 효과를 기대할 수 없고 그 증상이 고정된 상태에서 그 부상이 원인이 되어 신체의 장애가 남은 경우를 뭐라고 하느냐, 뭐 이런 단답형 문제인데, 요거는 학습 모듈 13쪽에 가시면 후유 장애의 정의에 대한 이야기가 정리되어 있습니다. 두 번째 문제는 완성형 문제라고 좀 볼 수가 있겠는데요. 진료에 관한 기록의 보존 연한에 맞는 숫자를 괄호 안에 쓰시오라고 되어 있고요. 환자 명부는 5년, 진료 기록부는 10년, 처방전은 2년인데 수술 기록의 보존 연한은 몇 년이냐, 뭐 이렇게 괄호 안에 쓰도록 되어 있는 문제인데요. 이 문제는 오히려 연결형 문제로도 많이 출제가 될 수 있으니까 연결형 문제로서도 관심을 갖고 한번 예상 문제를 만들어 보시면 좋겠습니다. 학습 모듈 15쪽에 나타나 있는데 이렇게 숫자로 되어 있는 것들은 사실 문제로 출제되는 경향들이 많으니까 이런 숫자들에 대해서도 관심을 갖고 기억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메디칼 심사 문제 세 번째는 계산형 문제이네요. 계산형 문제는 학습 모듈 전체적으로 봤을 때 몇 개가 되지 않습니다. 계산하는 문제가 몇 개 되지 않는다라는 것은 계산형 문제에서는 꼭 나온다라고 볼 수 있는 대목이겠죠. 따라서 계산형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있다면 다시 한번 좀 꼭 풀어봐 주시고 이해를 하고 넘어가면 좋겠습니다. 계산형 문제를 보면 복수의 장애에서 A의 장애율이 79%이고 B의 장애율이 60%로 복합된 경우의
장애율을 구하시오라고 문제가 되어 있는데요. 이 문제는 보통 그 산출 근거와 정답을 동시에 쓰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산출 근거도 교재에 그대로 나와 있으니까 산출 근거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도 좀 잘 봐주시면 좋겠는데요. 복합 장애율은 A 플러스 B 곱하기 1 마이너스 A 형태로 좀 이루어져 있습니다. 이것을 그대로 대입하게 되면 93%라는 복합 장애율을 구할 수가 있는데, 이것은 학습 모듈 23쪽에 있으니까 이 23쪽을 조금 구체적으로 다시 한번 좀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정답을 2개로 적어야 되는 문제들에 대해서는 보통 부분 점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40점인 부분, 지필 문제로만 구성되어 있다면 40점으로 구성되어 있을 텐데 부분 점수 20점, 20점 이렇게 준다라는 거죠. 그래서 어느 하나를 잘 모른다 할지라도 복수 단답형에서는 꼭 하나 이상을 적을 수 있도록 해주시면 부분 점수를 획득할 수 있으니까 그것도 참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다음은 소송 처리와 관련된 내용입니다. 소송 처리의 첫 번째 문제는 손다형 문제로 되어 있네요. 문제를 보면 손해배상에서 손해는 재산적 손해와 정신적 손해, 즉 위자료로 나눌 수 있는데, 재산적 손해는 다시 적극적 손해와 소극적 손해로 나눌 수 있다. 다음 보기에서 적극적 손해에 해당하는 것을 3가지 쓰시오라고 되어 있습니다. 모두 쓰시오라는 게 있고요. 아니면 그냥 쓰시오 또는 몇 가지 쓰시오 이렇게 되어 있는데, 모두 쓰시오라고 되어 있으면 해당되는 것을 모두 찾아서 써야 되겠고요. 그냥 쓰시오라고 되어 있으면 보통 한 가지만 쓰면 되겠고, 몇 가지 쓰시오라고 되어 있으면 그 몇 가지를 찾아서 쓰면 되겠습니다. 이 문제에서는 3가지를 쓰시오라고 되어 있으니까 정답은 3가지가 이루어져야 되겠네요. 이 3가지에 대한 정답은 학습 모듈 10쪽에 나와 있는데, 적극적 손해와 소극적 손해에는 어떤 것들로 구성되어 있다라고 되어 있으니까 이런 문제는 아주 출제하기 굉장히 좋은 문제겠죠. 그래서 꼭 좀 기억해 주시면 좋겠고, 그래서 문제 1의 정답은 적극적 손해에 해당되는 것은 구조수색비, 장례비, 변호사 비용이라고 할 수 있겠네요. 소송 처리의 두 번째 문제는 완성형 문제 혹은 순수 단답형 문제로 나와 있네요. 문제를 보면 다음 설명에 알맞은 용어를 괄호 안에 쓰시오라고 되어 있고요. 소의 땡땡땡이라 함은 원고가 하나의 소송 절차에서 여러 개의 청구를 하는 것을 말한다. 이를 청구의 병합 또는 단일 절차에서의 소송물의 복수라고 일컫는다. 이거에 대한 정답은 객관적 병합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학습 모듈 19페이지에서 나타나고 있으니까요. 잘 좀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단답형 문제나 완성형 문제는 보통 그 필요 지식 파트에서 많이 나옵니다. 학습 모듈은 필요 지식과 수행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그 단답형과 완성형 문제는 필요 지식 부분에서 많이 나오고 있으니까 필요 지식을 조금 더 관심 있게, 조금 더 시간을 많이 투자해서 준비하면 효과적인 결과를 얻을 수 있을 겁니다. 문제 3은 역시 마찬가지로 완성형 문제로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판결의 효력에 대한 설명이다. 설명에 알맞은 용어를 괄호 안에 쓰시오라고 되어 있고요. 판결이 선고되면 그와 동시에 판결 법원에 대한 관계에서 생기는 구속력, 판결의 확정에 의하여 당사자에 대한 관계에서 생기는 형식적 땡땡땡의 효력이 따른다 라는 문제에서 학습 모듈 14쪽에 보시면 소송의 종료와 관련된 내용이 1. 소의 취하, 2. 청구의 포기, 3. 재판상의 화해, 4. 판결의 효력이라고 나와 있고요. 4. 판결의 효력에 의하면 정답은 형식적 확정력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다음은 구상처리 능력 단위에 대한 문제를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구상처리 첫 번째 문제는 연결형 문제로 되어 있네요. 다음은 소멸시효를 설명한 것이다.
그 각각의 권리에 대한 소멸시효를 올바르게 연결하시오라고 되어 있고요. ABC와 가나다를 연결하는 문제죠. 이 문제는 학습 모듈 14쪽에서 정리가 되어 있는데 기타 소멸시효와 관련된 내용들을 정리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런 문제들은 연결형으로 출제되기 굉장히 쉬운 좋은 문제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구성되어 있는 학습 모듈은 꼭 연결형과 연결지어서 예상 문제를 한번 뽑아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구상 청구권은 보험금을 지급한 때로부터 10년이 소멸시효고요. 손해배상 청구권은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로부터 3년 이내에, 또 상거래로 인한 채권은 보험금을 지급한 때로부터 5년 이내로 소멸시효가 정해져 있습니다. 문제 2번은, 두 번째 문제는 복수 단답형으로 되어 있는데 숫자를 쓰는 것이 문제이네요. 다음 내용의 가로 안에 들어갈 숫자를 순서대로 쓰시오. 보험계약을 체결함에 있어서 고지 의무의 위반이 있으면 보험자는 그 사실을 안 날로부터 땡땡 개월 내에, 계약을 체결한 날로부터 땡땡년 내에 하나여 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데 이 기간이 제척기간에 해당된다. 따라서 이 기간이 지나면 고지 의무 위반에 관하여 보험계약자 등에 대한 불가항쟁으로 된다. 다시 얘기해서 해지를 주장하지 못한다라는 얘기겠죠. 고지 의무 위반 시의 해지권 제척기관은 아주 중요한 내용이기 때문에 학습 모듈 8쪽에 있는 이 내용을 꼭 기억해 주시기 바라고요. 이렇게 몇 년 이내, 몇 개월 이내 뭐 이런 내용들이 참 많습니다. 그런 문제들도 잘 출제가 되고 있으니까 학습 모듈을 읽어 나가실 때에 몇 년 이내, 몇 개월 이내 이런 것들은 다시 정리해서 기억해 두시면 문제 푸는데 큰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구상처리 3번 문항은 단답형 문제이네요. 다음 설명에 알맞은 용어를 가로 안에 쓰시오. 채권자가 집행권을 획득하기 전에 법원의 명령에 의하여 채무자 또는 연대 보증인의 재산을 현 상태로 보존하여 두려는 절차를 채권 보존 조치 절차라 한다. 채권 보존 조치 중에 금전 채권, 즉 다시 말해 돈이나 돈으로 환산할 수 있는 채권의 집행을 보존할 목적으로 미리 채무자의 재산을 동결시켜 채무자가 자기 마음대로 재산을 처분하지 못하게 하는 제도이다. 이거는 뭐 상식적으로도 가압류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들었으니까 가압류와 관련된 내용이고요. 이 문제는 학습 모듈 14쪽에, 28쪽이네요. 28쪽에 있습니다. 학습 모듈 28쪽에 기록되어 있는데 가압류와 가처분에 대한 내용이거든요. 이 문제는 뭐 완성형 문제 혹은 순수 단답형 문제 혹은 가압류를 가처분으로 설명하거나 가처분을 가압류로 설명하는 OX 문제 뭐 이런 문제 형태로 잘 나올 수가 있으니까 예상 문제를 한번 좀 뽑아봐 주셔도 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예, 다음 능력 단위는 보험금 심사 문제입니다. 이 문제도 총 3문제로 이루어져 있고요. 30점, 30점, 40점으로 배점이 되겠죠. 첫 번째 문제는 괄호 안에 숫자를 쓰는 문제, 순수 단답형 문제이네요. 다음은 실손보험에 대한 내용이다. 알맞은 숫자를 괄호 안에 쓰시오. 실손의료보험 표준약관에는 보험기간 중 상해 또는 질병으로 인하여 입원 또는 통원하여 치료를 받는 경우 해당 치료비를 보상하도록 되어 있다. 다만 예외적으로 실손의료보험에서는 입원하여 치료를 받던 중 보험기간이 끝나더라도 그 계속 중인 입원에 대하여는 보험기간 종료일로부터 며칠까지 보상한다 라는 문제로 숫자를 가로 안에 쓰도록 되어 있는 문제인데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숫자 문제죠. 숫자 문제는 참 많이 나오니까 여러 형태로 문제가 많이 나오니까 꼭 기억해 두셨으면 좋겠습니다. 학습 모듈 6쪽에는 실손의료보험은 보험기간 종료일로부터 180일까지 보상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두 번째 문제는 괄호 안에 역시 마찬가지로 알맞은 숫자를 쓰도록 되어 있는데요.
보험계약 해지에 관한 설명이다. 괄호 안에 알맞은 숫자를 쓰시오 라고 되어 있네요. 보험계약의 해자란 유효하게 성립한 계약을 소급하여 소멸시키는 것을 말한다. 우리나라의 상법 제650조에는 보험계약자가 보험계약 성립 후 땡땡 개월이 지날 때까지 보험료의 전부 또는 제1회 보험료를 납입하지 않은 경우에는 다른 약정이 없는 한 보험계약이 해제된 것으로 본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가로 안에 알맞는 숫자를 집어넣도록 되어 있는데요. 이것은 학습 모듈 9쪽, 8쪽, 9쪽에 나와 있는 건데요. 2개월이 지나기 전까지 보험료를 납입해야 된다라고 되어 있죠. 네, 그래서 정답은 2개월입니다. 예, 보험심사의 세 번째 문제는 복수단답형 문제로 되어 있네요. 복수단답형 문제는 조금 어렵긴 합니다만 부분 점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두 개 다 모른다고 해서 포기하지 마시고 하나라도 쓸 수 있으면 쓰게 되면 부분 점수를 좀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놓치지 말고 부분 점수를 얻을 수 있도록 끝까지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보험금 부지급 시 안내해야 할 사항을 나열한 것이다. 괄호 안에 추가 안내사항을 써놓으시오 라고 되어 있고요. 학습 모듈 132쪽에 보면 보험금 부지급 또는 감액 지급하는 경우에 안내할 사항이 세 가지가 나와 있는데요. 문제에서는 문의 및 재심사를 위한 업무 처리 담당자 및 연락처가 제시되어 있고 나머지 두 개를 더 쓰도록 되어 있는 문제이죠. 따라서 정답은 보험금 부지급 처리 사유, 왜 부지급이 되는지에 대한 사유를 이야기해야 되겠고, 두 번째 정답은 이의 제기 절차. 다시 얘기해서 이의를 제기할 때 어디에 어떻게 신청하라 뭐 이런 내용들을 알려줘야 한다라는 것을 정답으로 써 놓아야 되겠습니다. 예, 다음 능력 단위는 합의금 산출 요소 파악인데요. 이 합의금 산출 요소 파악은 지필평가와 면접평가가 같이 이루어져 있습니다. 따라서 지필평가는 총 3문항이 출제가 되고 있는데 면접평가와 함께 평가를 하기 때문에 지필 문제는 20점, 20점, 30점으로 총점 70점으로 구성되어 있고요. 면접 70점이 합쳐져서 100점 만점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과실상계의 적용 담보에 관한 내용이다. 옳으면 O, 틀리면 X를 괄호 안에 써 넣으시오 라고 되어 있고요. 자동차 보험의 대인배상 1, 대인배상 2 및 모든 배상 책임 보험에서는 가해자 측의 과실 비율에 따라 상계하며 자동차 보험의 무보험 자동차에 의한 상해에서는 피보험자의 과실 비율에 따라 상계한다. 이것이 맞느냐 옳으냐를 찾는 문제이죠. 이것은 학습 모듈 14쪽에 나와 있고요. 과실상계의 적용 담보 및 인정 기준에 대해서 나와 있는데 상계 비율은 대부분 피해자 혹은 피보험자를 중심으로 피보험자나 또는 피해자가 손해에 대해서 과실에 대해서 책임이 있느냐를 묻는 과실 비율을 따지게 되죠. 따라서 문항에서는 가해자 측의 과실 비율에 따라 상계한다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이 문제의 정답은 X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합의금 산출 요소 두 번째 문제도 역시 OX 문제로 되어 있는데요. 요거는 모의평가 시험이기 때문에 OX 문제가 연달아되어 있고 실제 시험에서는 진위형 문제, OX 문제가 이렇게 연달아 이루어지진 않습니다. 6개의 문항이 골고루 섞여서 진행되기 있기 때문에 OX 문제가 2개가 연속 출제되지는 않는다. 이것은 꼭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어쨌든 문제를 좀 확인해 보면 다음은 사고 내용의 확인에 대한 내용이다. 옳으면 O, 틀리면 X를 괄호 안에 써 넣으시오 라고 되어 있고요. 경찰서에서 발급하는 교통사건 사고 사실 확인원은 사고 직후 발급되는 것이 아니고 사고 조사가 종결되어야 발급받을 수 있다라고 문제가 되어 있네요. 이 문제는 학습 모듈 30쪽에 이루어져 있고요. 30쪽을 확인하면
정답은 O라고 되어 있습니다. 세 번째 문제는 보기에서 찾아 쓰는 문제로 되어 있네요. 한 가지를 찾는 문제인데 피해자 소득을 산정할 때 급여 소득자에게 요청할 서류에 해당하지 않는 것을 보기에서 찾아 쓰시오라고 되어 있고요. 보기에는 총 4개의 지문이 제시되어 있고 그 중에 하나를 찾아 쓰는 문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재직증명서 또는 경력증명서, 소득자별 근로소득 원천 징수서, 소득금액증명원, 자격증 이렇게 4개 중에서 아닌 거 하나를 찾으라는 거죠. 학습 모듈 25쪽에 보면 급여 소득자에게 요청할 서류와 사업 소득자에게 요청할 서류 이렇게 나와 있는데 사실 이거를 다 기억한다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이런 문제들에 대해서는 상식적으로 근로소득자, 다시 얘기해서 급여 소득자에게 자격증이 필요할까? 뭐 이렇게 좀 생각을 해 보신다면 문제를 쉽게 풀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예, 다음은 합의금 산출 후 지급 능력 단위에 대한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문제는 연결형 문제로 되어 있네요. 예, 이 문제는 아까도 한번 나왔던 문제인데요. 예, 가의 적극적 손해는 B, 불법 행위로 인하여 기존의 이익이 멸실 또는 감소됨으로써 발생한 손해로 치료비, 개호비, 장례비 뭐 이런 것들이 해당이 되겠고요. 나의 소극적 손해는 C에 있는 불법 행위가 없었더라면 장래 얻을 수 있었던 수입이 불법 행위로 인해 얻을 수 없게 됨으로써 발생한 손해로 휴업 손해액, 상실 손해액 등이 해당되겠고요. 다 정신적 손해는 사고로 인한 정신적 고통에 따른 손해를 말하며 위자료라고도 한다. 이렇게 연결이 지으면 정답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합의금 산출 후 지급 능력 단위 두 번째 문제는 계산형 문제로 되어 있네요. 이전의 계산형 문제에서도 얘기했지만 9개의 필수 능력 단위 중에서 계산이 나오는 것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따라서 계산이 나온 대목에 대해서는 반드시 좀 짚고 넘어가면 좋겠습니다. 그 계산이 어떻게 산출되는지 산출 근거, 계산식과 정답을 꼭 기억해 두시면 이 계산식 문제는 반드시 정답으로 갈 수가 있으니까 잘 기억해 두시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 문제는 다음의 조건에 따라 부상, 휴업, 손해액과 산출 근거를 쓰시오라고 되어 있죠. 이것은 학습 모듈 15쪽에 2개의 그 계산식이 좀 이루어져 있는데요. 이 내용들은 직접 한번 빈 종이에 써 가시면서 계산기로 계산까지 해 가면서 준비를 하신다면 계산형 문제는 정답으로 만들어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따라서 산출 근거는 일일 수입 10만 원 곱하기 이번 기간 동안 급여의 50%를 지급받으니까 50% 곱하기 입원해 있던 일수 60일 곱하기 부상급수 1급에 해당되는 85%를 곱하면 정답은 255만 원이 되겠습니다. 합의금 산출 후 지급 세 번째 문제는 완성형 문제이네요. 다음은 가정간호비 지급 기준에 대한 내용이다. 괄호 안에 맞는 내용을 써 넣으시오 라고 되어 있고요. 이것은 학습 모듈 17쪽의 가정간호비 지급 기준에 대한 내용입니다. 치료가 종결되어 더 이상의 치료 효과를 기대할 수 없게 된 때에 1인 이상의 해당 전문의로부터 노동능력 상실률 100%의 후유 장해 판정을 받은 자로 1. 식물 인간 상태의 환자 또는 2. 척수 손상으로 인한 사지 완전 마비 환자로 생명 유지에 필요한 일상생활의 처리 동작을 할 때 항상 다른 사람의 개호를 받아야 하는 자에게 1인 이내에 한하여 일용 근로자 임금을 기준으로 지급한다 라고 학습 모듈 17쪽에 되어 있네요. 따라서 이번 문제의 정답은 일용 근로자 임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지필평가와 관련되어서 알아보았습니다.
지필평가는 모두 6개의 유형으로 이루어졌다라는 것을 좀 살펴보았고요. 총 9개의 필수 능력 단위는 모두 지필평가로 이루어져 있죠. 그런데 그 중에 2개의 능력 단위, 다시 얘기해서 합의금 산출 요소 파악과 민원 처리, 이 2가지의 능력 단위는 면접 평가를 병행해서 실시하고 있습니다. 다시 얘기해서 지필시험 70점과 면접평가 30점을 합한 100점으로 구성되어 있는데요. 그러면 지금부터 합의금 산출 요소 파악과 민원 처리와 관련된 면접평가는 어떤 형태로 이루어지고 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개의 면접평가 중에서 먼저 합의금 산출 요소 파악이라는 능력 단위에 대한 면접평가가 어떻게 출제되고 있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피해자 과실을 확인하기 위해서 사고 내용을 확인해야 합니다. 사고 내용을 확인하기 위한 방법 4가지를 설명해 보시겠습니까? 이렇게 이제 면접위원이 질문을 하게 되죠. 그러면 수험자는 그 문제를 듣고 4가지를 설명해야 되는데요. 이 4가지에 대해서 설명할 때 설명의 수준에 따라서 부분 점수가 주어집니다. 가령 4가지를 설명하라고 했는데 하나만 설명을 한다면 뭐 예를 들어 10점이 주어진다든가 2문제를 정답으로 이야기를 하게 되면 20점이 주어지고 3문제, 4문제를 설명을 하게 되면 만점이 주어지는 이렇게 부분 점수가 주어지기 때문에 내가 알고 있는 내용을 최대한 설명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셔야 됩니다. 정답이 명확하지 않더라도 이야기를 하다 보면 정답이 나올 수가 있기 때문에 모른다고 전 모르겠습니다 라고 입을 닫고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라도 더 이야기하도록끔 노력한다면 부분 점수를 획득할 수 있으니까 모른다고 입을 닫고 있지 마시고 하나라도 더 설명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사고 내용을 확인하기 위한 4가지 방법은 학습 모듈 3쪽에 나와 있죠. 사고 내용 확인 방법에는 첫 번째 사고 경위서를 확인하거나, 두 번째 경찰서 사고조사 기록을 확인하거나, 세 번째 119 구급 활동 일지를 확인하거나, 네 번째 목격자 진술이거나 차량용 블랙박스라든가 아니면 주변의 CCTV를 확인하는 이런 방법의 4가지를 구두로 설명하면 좋겠습니다. 합의금 산출 요소 파악 면접평가 2번째 문제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실전에서는 한 문제만 출제되지만 외부 평가, 면접 평가를 좀 준비하는 차원에서 2개의 문제를 가지고 준비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면접관은 수험자에게 이렇게 질문을 하게 될 겁니다. 의료 자문 의료에 필요한 서류 또는 자료에 대해서 3가지를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이렇게 얘기를 할 텐데요. 사실 말로 듣는 문제는 사실 귀에 잘 들어오질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면접평가에 대한 팁을 하나 좀 드리자면 문제에 대해서 잘 이해를 못했으면 면접관에게 한 번 더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혹은 내가 알고 있는 내가 이해한 문제를 면접관에게 한 번 더 물어보는 형태로 질문을 명확하게 확인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정답은 학습 모듈 54쪽에 있습니다. 의료 자문 의료에 필요한 서류 준비 시 유의사항 3가지를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먼저 피해자의 동의서를 진구해야 되겠고요. 두 번째는 진단서, 소견서, 진료 기록지 등과 관련된 모든 서면 자료는 그 내용을 알아볼 수 있도록 선명하게 복사해서 일자별로 요약 정리해야 되겠고요. 세 번째는 영상 자료 일자별로 요약 정리하여 누락 여부를 검토하고 분실 우려가 있는 영상 자료는 복사 필름으로 첨부해야 한다. 이것이 이제 정답인데 이거를 글로 쓰려면 굉장히 어려울 겁니다. 그러나 내가 알고 있는 또 내가 직무 중에서 수행하고 있는 내용들을 말로써 알고 있는 사항 그대로를 설명을 하면 면접관은 클리어하지 않더라도 그 수험자가 대답하는 대답 중에 정답이 있는지를 캐치해서 부분 점수로 줄 수 있으니까 내가 알고 있는 내용 혹은
업무 수행에서 진행했던 내용들을 하나하나씩 설명을 해 주신다면 부분 점수를 충분히 얻을 수 있을 것입니다. 자, 이제 면접 평가의 마지막인 민원 처리인데요. 민원 처리도 한 문제의 면접 문제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에서도 두 문제를 가지고 준비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면접관이 이렇게 질문을 하게 될 겁니다. 민원 관련자 면담 시에 면담 관련 추가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상담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때 민원 담당자가 지켜야 할 민원인 응대 원칙을 세 가지로 설명해 보시겠습니까? 교재 30쪽에 보시면 민원인 응대 원칙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 민원인 응대 원칙은 법률처럼 딱딱 정해져 있는 것이 아니다 보니까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내가 알고 있는 내용 또는 내가 상식적으로 알고 있는 내용들을 풀어서 설명해 주셔도 충분히 부분 점수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교재에서 얘기하고 있는 응대 원칙은 민원인 입장에서 생각하자. 민원인을 최대한 배려하고 또 마음을 달래주자. 회사의 규정이나 기준을 먼저 설명하려고 하지 말고 민원인 입장에서 생각하라는 거죠. 또 상담자, 담당자가 개인의 감정을 너무 드러내지 않도록 좀 하자. 또 민원인의 그 가치관을 바꾸려고 당신이 좀 잘못된 거 아닙니까? 뭐 이런 식으로 가치관을 바꾸려고 하지 말자. 이것이 상식 수준에서 알 수 있는 민원인 응대 원칙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민원 처리 두 번째 면접 평가 문제는 이런 형태로 또 면접관이 물어볼 수 있겠네요. 블랙 컨슈머라고 불리는 악성 민원인은 상습적으로 악성 민원을 제기하는 소비자를 의미합니다. 이런 악성 민원인을 응대할 때 응대 요령을 1차 응대, 2차 응대, 3차 응대로 나누어서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이렇게 물어볼 겁니다. 학습 모듈 43쪽과 44쪽에서는 1차 응대와 2차 응대, 3차 응대를 어떻게 하라 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거는 좀 1차 응대, 2차 응대, 3차 응대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응대의 강도가 조금씩 높아진다라고 상식적으로 좀 알 수 있겠네요. 1차 응대에서는 잘 듣고 상담을 통해서 불만을 해소시켜줘라. 2차 응대에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꾸 악성 민원을 내게 되면 경고를 한번 해라. 또 증거를 확보하도록 해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악성 민원을 계속 내게 되면 3차에 대해서는 그러시면 안 됩니다. 민원 차단을 하고 법적 대응에 대해서 설명해 줘라. 민원의 강도, 상담의 강도가 조금 더 강화된다라는 것을 교재에서는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마찬가지로 이 내용 역시 정답이 딱 정해져 있는 것이 아니다 보니까 내용들을 하나씩 설명하다 보면 면접관은 그 설명 내용에서 정답을 찾아 나가려고 하고 또 부분 점수를 주려고 하고 있으니까 너무 클리어한 대답을 하려고 하지 않으셔도 되겠습니다. 네, 이상과 같이 지필평가와 면접평가에 대한 모의 시험을 한번 좀 준비를 해 봤는데요.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학습 모듈에 있는 내용들을 그대로 준비한다라고 생각하시고 학습 모듈을 한 번쯤 읽어보시되 필요 지식에 조금 더 비중을 가지고 준비를 하신다면 좋은 효과가 있지 않을까라는 좀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학습 근로자나 취업자들께서 이 동영상을 통해서 많은 도움을 받고 또 원하는 합격의 기쁨을 얻으시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